안녕하세요. 김재현 국어에서 덕이고1 담임을 맡고 있는 강사 박수진입니다. 덕이고 1학년 친구들이 이제 1학기 기말 시험을 마무리했고요. 이번 1학기 기말 시험지를 지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고 1학년 시험 범위는 이번에 문법 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문 전체,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중에서는 높임과 피동 파트,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중에서 현대시 파트와 과학지문 독서 파트, 그리고 여기는 빠졌는데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희곡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희곡 작품은 교과서 작품은 아니고 외부 프린트 형태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고요. 덕이고1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총 24문제가 출제되었고, 전부 다 객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이었고, 문법이 비중이 이제 시험범위 비중이 많았던 만큼 문법 출제 비중도 높았는데 전체 15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파트에서 나머지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덕이고 이번 시험을 총평을 하자면요. 일단 학생들도 그렇고 혼돈의 카오스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형으로 100% 수능형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수능형이 아니라 낯선 시각에서 접근했던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그냥 문학 파트에서 현대시 가, 나 작품을 놓고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지에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살짝 트릭이라기보다는 살짝 재미를 줬어요. 가와 나 해놓고 나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예요. A에 들어갈 내용이면은 가와 나의 공통이 아니라 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묻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은 조금 도식화된 표를 보고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을 골라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의 유형은 좀 낯선 유형이라서 학생들이 좀 낯설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시가 1, 2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문법이 시작되는데요. 3번하고 4번, 5번 문제, 제가 지금 여기에 4번하고 5번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3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냐면은 3번은 문학의 첫 문제였는데, 문법의 첫 문제였는데요. 지문이 엄청 길었습니다. 지문이 엄청 길고 거기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을 그어놓고 나서 기역에 해당하는 걸로 옳은 것, 니은에 해당하는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있어서 더군다나 어떤 문법의 의문이면 의문 특정 범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의문 전체의 내용을 다 알고 그 전체 내용들을 다 아이들이 비교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에 기역, 리을을 구하고 이를 합하면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역하고 리을 문제들을 갖다가 형태소를 분석을 다 해서 여기 보시면은 기역의 형태소 분석한 후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어 보면은 자립 형태소는 기역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의존 형태소는 니은계이다, 형시 형태소는 몇 개다, 실질 형태소는 몇 개다. 물론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일단 아이들이 형태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좀 당황했을 거는 모든 문장을 형태소 분석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세는데 이거 정답 합이 거의 뭐 22개, 24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합을 구해서 세야 되는 거라서 하나라도 중간에 실수를 하면은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서 놀란 가슴이 4번 문제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손을 떨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에서 리을을 보고 이 기역에서 리을의 총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내고 그거에 또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이들이 아마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됐을 거고요.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담감도 굉장히 급증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난이도가 수능형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일반 다른 학교, 타 학교 내신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복잡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급 상승됐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문법에서 많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시간적인 부담감도 느꼈을 거고 또 실수를 용납하면 안 되는 문제 유형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보통 문법이 나오면은 이렇게 문법에 관련 조항들을 주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비교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덕이고는 이번에 조항을 준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와 다르게 조항 없이 아이들이 조항을 암기형으로 다 숙지하고 들어와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유형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면은 친구들이 아마 문제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능 복합형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고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덕이고가 지금 출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내신다는 거는 학생들의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친구들이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신과 모의고사 융합형으로 학생들을 학습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덕이고 친구들이 이제 뭐 다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내신형에 맞춰서 그냥 그 범위만 준비해가지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수능형, 그 다음에 또 국어 문법 같은 거에 기본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